안녕하세요. 얼마나 심한 반쪽이길래 이혼까지 나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반쪽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 43살이 되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직도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애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이값을 좀 하겠지 하며 참았는데 제 결론은 큰 기대하지 말자입니다. 아마 이번 생에는 정신 차리는 일 없을 것 같고 다음 생에 가서야 조금 인간답게 살 것 같습니다. 어찌나 즉흥적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지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고 참으며 뭐 가끔은 시원하게 싸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서로 투닥투닥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한 명 정도까지는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 인내심은 정말 딱 1인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어머님이 살짝 얹어주시니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님과는 어떻게 풀 방법도 없잖아요. 무작정 참아야 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 인내심은 1인 한정이라 그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5살 많고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7, 남편이 32살이었어요. 저는 의류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당시 남편은 원단 만드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몇 번 만나다가 가까워졌어요. 저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 엄청 불쾌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잠바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찾아와 좋다고 하는데 그냥 면전에다가 싫다고 질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당사자인데요. 정말 10번 넘게 찍혀보니 슬슬 마음이 열리더군요.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1년 정도 진하게 연애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도 이 남자면 괜찮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불구덩이 안에 시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더 웃긴 건 결혼해서 10년 살아보니 불구덩이 안에 남편은 없고 시어머니만 남아 계시더군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했고요. 저도 형제가 많고 남편도 위로 누나만 둘이라 그냥 눈치껏 저희가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예단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하자고 시어머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게 걱정스럽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나름 최대한 회사 지인들에게 조언도 얻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주변에서도 다들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괜찮다고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결혼해서 초반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도 낳고 아주 평범하게 지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었고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바꾸게 되면서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40이 넘어가면 무슨 제2의 사춘기처럼 단체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한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이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특히 돈 문제를 걱정하더라고요. 일을 벌릴 수 있는 마지막 나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제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저에게 했고요. 더 늦기 전에 사회생활하며 배운 경험들로 일을 벌려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말렸고요.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사직서를 쓸 때 저는 옆에서 같이 이혼 서류를 적었습니다. 당신이 그거 회사에 제출하면 나도 이거 법원에 제출한다고 협박까지 했었어요. 근데 들어먹지 않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벌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하더라고요. 아는 인맥들 동원해서 일감도 받아오고 처음 1년은 정말 아무런 소득 없이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에게 생활비도 조금씩 주고 슬슬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살면서 지금껏 돈이 없어서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살던 집 팔고 작은 곳으로 가도 물론 눈치는 줬지만 그걸로 소리까지 질러가며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니까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할 생각을 하지 그걸로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결과가 뻔한데 불구덩이는 제 인생에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 2년 가까이 남편과 실랑이를 심각하게 벌였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아들 편을 드시면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예전에 옐로카드였다면 지금은 레드카드 수준이었어요. 제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술이 아니라 안주였습니다. 원래 안주가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입가심을 하는 건데 저희 남편은 안주를 많이 먹고 아주 가끔 술로 입가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입가심도 필요가 없는지 그냥 음식만 먹더군요. 근데 그 양이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먹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살도 엄청나게 쪘고요. 살이 많이 찌게 되니 매사가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살찌는 문제가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끝이 명확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제 남편이 거의 20kg 가까이 찐 상황인데 임신을 해도 만삭 상태라도 그렇게 찌기 쉽지 않습니다. 살이 점점 찌면서 맞는 옷이 거의 없었고요. 속옷이나 셔츠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터져버리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잠바까지 뜯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저랑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시댁에 가서 좋은 소리도 듣고 아픈 소리도 들었는데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겪고 살아서 상처는 받아도 담담하게 묻어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시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님이 제 남편을 보시고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남편 얼굴을 부여잡고 얼굴이 반쪽이다. 사업하느라 고생한다고 하시더니 저에게 대뜸 밥 좀 잘 챙겨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시려고 일상적으로 하신 이야기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남편 얼굴이 반쪽이라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혼의 식구들이 도착을 했는데 큰 신우랑 작은 신우랑 아주 둘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무슨 살이 저렇게 쪘냐고 호들갑을 떨더니 저에게 와서 음식을 너무 대충 해먹이는 거 아니냐고 신경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음식을 처먹고 저는 욕을 처먹나 싶었습니다. 아주 그냥 시어머니랑 신우들이랑 돌아가면서 한쪽은 살이 빠졌다, 다른 한쪽은 살이 쪘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오른뺨 왼뺨 번갈아 때리듯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댁 사람들의 막내 걱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잘 좀 먹이라고 음식을 보내주시고 신우들은 곤약 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는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늘 확인하죠. 잘 먹고 있냐, 살은 좀 빠졌냐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살이 빠지더군요. 저는 나름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제 결혼 생활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남편 사업 때문에 살던 집도 줄이고 어린이집도 옮기고 그랬어도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남편 식욕 때문에 저는 졸지에 남편 하나 못 챙기는 무능한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잔소리를 그리 하겠죠. 그날도 직장에 있는데 오전에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들 이야기를 쭉 하시고 오후에는 큰 신우랑 작은 신우랑 번갈아 가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곤약하고 도토리묵이 택배로 와 있길래 그거 꺼내다가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름 또 곤약 좀 섞어서 남편 밥을 따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는데 치킨 2마리를 사왔더라고요. 남편 가게 근처에 치킨집이 새로 오픈했다면서 거기에서 사왔는데 한 마리 가격에 2마리를 받아왔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은 치킨 냄새를 맡고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고요. 그때 폭발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봉투를 한 뭉텅이 꺼내다가 싹 다 버렸습니다. 곤약부터 치킨까지 거기다가 새로 지은 밥까지 다 넣어서 봉투에 담아다가 바로 들고 나갔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음식 갖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보고 과하다고 하길래
정말 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무게라고. 나는 이렇게는 절대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살자고 했어요.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진지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회사 휴가 내고 남편 짐을 다 싸들고 남편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다가 내려놨어요. 남편이 뛰어나오더니 이게 다 무슨 짐이냐고 하길래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오늘부터 나가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지금 음식 때문에 짐까지 싸들고 왔냐고 누가 보면 엄청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다고 웃더군요. 당신 살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둘째고 지금 아이들도 배달 음식에 적응돼서 내가 차려주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어차피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니 그냥 나가 지내면서 시켜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고 하길래 이게 왜 당신 집이냐고 사업자금 때문에 살던 집 팔고 새로 얻을 때 당신 돈 한 푼도 들어간 거 없는데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은 난리가 나셨고요.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남편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것도 먹는 거로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저보고 지금까지 뭐 한 게 있냐면서 아주 그동안 속에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을 홀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우 둘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시댁에서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살찌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터진 거였더군요. 상황이 거기까지 진행이 되자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시어머니 전화와 신호들 문자를 받아보고는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곧바로 변호사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합의 이혼 신청서를 시댁에 보냈어요. 근데 반응이 웃겼던 게 이쯤 되면 주변에서 말려야 정상인데 신우들은 길길이 뛰면서 더 돋구더라고요. 어디 건방지게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내냐고 하면서 아주 대놓고 문자로 난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그때 민낯을 다 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남편의 남은 짐들도 다 보내라고 그러더군요. 이참에 싹 옮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날 싹 다 보냈습니다. 면도기 날까지 다 챙겨서 보내줬어요. 저는 완전히 이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끝까지 못하겠다고 끌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이혼은 아니라고 말리셨고요. 남자들은 반대하고 있고 여자들끼리 이혼을 한해 만에 하고 있었어요. 짐까지 다 싸서 보낸 지 정확히 딱 2달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대뜸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직장 근처 카페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2달 만에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간단히 인사하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먼저 손주들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잘 지낸다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애들도 아빠를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아빠를 찾는 건지 아빠가 사오던 치킨 피자를 찾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도 애들 때문에 중간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다 마신 상황이었고요. 저는 사실 어머님과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혼을 하게 돼도 남편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짐 싸서 들어왔을 때 다시 되돌려 보냈어야 했다며 그걸 받아주고 너한테 짐을 보내라고 한 게 실수였다고 저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아니라고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남편 흉을 어머님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도 엄청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더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식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줬는지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은 말없이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저보고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솔직히 엄청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런 반응을 보이실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지난 2달 동안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집밥을 먹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아무리 맛있는 걸 해다 바쳐도 자꾸 배달시키거나 사다가 먹는다고 야식을 너무 먹어서 처음엔 살던 집에서 나와서 그러는 줄 알고 넘겼는데 2달 내내 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음엔 제 남편 혼자 야식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시아버님까지 옆에 앉아서 같이 드셨다고 해요. 문제는 아버님은 식탐이 별로 없으세요. 체형도 날씬하시고 아주 날렵하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그 야식을 안주 삼아서 술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남자가 그렇게 매일 밤마다 TV 앞에서 먹어대는데 돌아버릴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며 이혼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지금 사는 꼴로 봐서는 이혼했다가는 50도 못 넘기고 부모보다 먼저 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서 힘들다고 한번 튕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패도 된다고 집에다가 묻거나도 좋으니 데리고만 살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우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우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님은 엄청 흥분하시면서 나쁜 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보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도 된다고 이번에 아들과 지내면서 신우들하고도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저녁에 시댁에 가겠다고 그때 남편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고요. 거실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보고 어서 오라고 하셨고요. 예전에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나 싶었네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남편 뱃살이랑 턱살을 찔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살이 더 쪘네요. 이러면 저도 데리고 살기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붙잡으셨습니다. 저보고 제발 데리고 가라고 남편도 옆에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보고 싶어 죽겠다고 거의 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왔을 때 살이 그대로면 그날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어요. 집에 오고 싶으면 지금부터 굶든 뛰든 아니면 흡입을 하든 덩치를 줄이라고 안 그러면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댁에 갔어요. 이번에는 신우들도 다 와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지난번처럼 남편 뱃살과 턱살을 쿡쿡 찔러보기 시작했어요. 신우들은 엄청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저는 아주 태연하게 남편 뱃살을 잡았다가 찔렀다가 하면서 살이 좀 빠졌나 확인했습니다. 사실 체중계로 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원래 살이 많은 사람은 며칠만 조금 조절해도 확 빠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을 한참 찔러보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살이 좀 빠지긴 했네. 그제야 시부모님과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다시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워하더니 대뜸 치킨 피자를 찾더군요. 남편은 잠깐 제 눈치를 보더니 앞으로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애들 앞에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날부터 저희 집에 배달 음식은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문에는 특이한 종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혼 서류인데요. 제가 그날 집에 오자마자 붙였어요. 제 남편은 그걸 한참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배고프면 냉장고 열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저희 냉장고를 보셨어요. 처음엔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사슬로 손잡이를 묶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뭘 흉측하게 냉장고에 그걸 묶냐고 남편을 묶으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남편은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살이 빠지고 나니 엄청 늙었더라고요. 이 남자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오래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참 대견스럽네요. 신우들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연락은 따로 안 합니다. 서로 바닥까지 봐서 그런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네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아주는 셈 치고 그 불구덩이에 조금 더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불구덩이를 빠져나갈 생각만 했는데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10년 넘게 시켰으니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게 지내려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남편분의 얼굴이 반쪽이 되는 날 그 불구덩이도 식을 것 같네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그 위기를 잘 넘기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